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지금 토요일 아침이에요. 지금 어제 술 한잔 해가지고 얼굴이 지금 엄청 부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어제 커뮤니티에서 공지 올렸고 어제 업로드가 안 됐죠. 그 이유가 뭔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다룬 아이템이 그 주식 리딩방이라고 뻥을 치고 이제 생 사기를 벌인 일당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일당 중에 한 분이셨던 분이 직접 이제 개과천선을 하시고 자수를 한 다음에 제보를 해주신, 그러니까 사기범이었다가 제보자가 되신 그런 분이 직접 들려주신 주식 리딩방 사기수법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 원래 같이 함께 사기를 쳤던 이 사기범 일당 분들이 이분한테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해요. 신변의 위협을 하고 있어가지고 또 그뿐이 아니라 이제 본인의 가족분들까지 지금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분께서 딴 거보다 이제 범행 관련된 이제 직접적인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는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KBS 측에서 그걸 조치를 했고 저희 그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팀의 영상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빼고 다시 업로드를 하느라 하루 업로드가 늦춰졌다는 거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참 아까운 부분이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내용은 최대한 살리려고 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보자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이해해 주시겠죠? 자, 그럼 저희는 지금부터 지금부터 3시즌 3 20화 3부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빠밤. 실제로는 그 카톡방에 있는 사람은 딱 둘이에요. 방금 초대된 피해자 한 명하고 나머지 하나는 요 일당 중 하나. 그 자수하기 전에 그런 피해자 그 모임 같은 게 있잖아요. 네이버 카페나 이런 걸 한번 돌아다녀 봤대요. 돌아다녀 봤는데 그분들 사는 게 정말 자기가 봤을 때 진짜 사는 게 아니었다 하면서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도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뉴스 기사 제목만 스마트폰으로 그냥 봐도 빡치는데 제대로 알고 주의 깊게 자세히 보면 더 구체적으로 빡칠 수 있는 알빡기 코너 되겠습니다. 자, 혹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주식하는 분들 계시죠? 왜냐? 우리 보시는 분들이 다 30, 40대 분이 많아요. 요새 30, 40대 분들이 이게 우리 노동소득으로 이게 살 수가 없다. 아무래도 답이 없다. 그 주식하시고 코인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코인 부럽지 않은 흠. 뭐요? 그쵸.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코인 부럽지 않은 HMM 기사 밑에 나오고 있죠. 알겠지만 우리 댓글 읽어준 기자들에서 자신의 인생의 그거를 모든 것을 HMM에 몰빵했던 우리 정연욱 기자의 판단 옳았다. 하지만 언제까지 옳았다? HMM이 오르기 직전까지 옳았다. 여기는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그 옳은 판단을 뒤집고 판매하자마자 22배가 뛰었다. 그러니까 그때 1,000만 원 넣었으면 지금 2억 번 거 아니에요? 일어나지 않을 역사에 대한 가정은 하지 마시죠. 1,000만 원 가까이 넣었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선배 근데 별로 스트레스 안 받으시잖아요. 그런 일에. 그게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1년 전쯤이니까. 스트레스 안 받는 척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어제 팔았는데 오늘 오르면 좀 열받을 텐데. 왜? 그렇게 올 수는 없죠. 상한가라는 게 있어서 하루 만에 22배는 안 올라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말이죠. 주식하다 보면은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른바 주식 리딩방.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잘 모르니까 내가 주식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 무슨 장봉이니 뭐니 뭐 그래프 보는 것도 모르겠고 무슨 내가 이거를 그 회사에 대해서 뭘 떼어보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데 이거를 무슨 주식을 언제 사서 어떻게 팔아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주변에 친구한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친구들이나 뭐 형들한테 물어보면 그거 따라 샀다가 다 망하죠. 다 같이 가난해지는 거죠. 다 같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동시에. 그 동시에 가난해질 바에는 뭔가 내가 전문가에게 맡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문 투자자한테 맡기려니까 또 수수료도 필요하고 또 내가 맡긴 돈이 또 기본으로 막 몇억 돼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이른바 주식 리딩방입니다. 그 주식 고수분들이 리드를 해준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많죠. 유튜브에도 많고 근데 유튜브는 그냥 그 홍보 목적일 뿐이고 만약에 내 유튜브를 보고 내가 좀 괜찮다 싶으면 아래 카톡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카톡에 들어오면은 좀 이렇게 맛보기를 몇 개 준 다음에
돈을 얼마를 내면은 이제 그 오픈 말고 이제 비밀 단톡방으로 보셔가지고 주식 정보를 주고 이제 돈을 받는 그런 건데 리딩이 리드한테 할 때 리딩이었군요. 리딩인 줄 알았나요? R 네. and read? 네. 그 회사의 정보를 읽어준다 뭐 이런 느낌인 아니 건줄 주식을 알았어. 읽기만 할 거면 뭐하라 그래. 읽는 거는 다 쉬워요. 우리야말로 누구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다. 우리는 댓글 리딩방. 댓글 리딩방이고요. 여기는 주식 리딩방이라는 리딩. 거죠. 이수민 기자 지금 웃음 참기 힘드니까 빨리 해주세요. 무참 중. 자 그런데 이 주식 리딩방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악질 사기범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악질 사기범은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따고 얘기를 들어본 나는 주식 리딩방의 사기범이었다. 직접 밝힌 사기 수법 이걸 취재한 사회부 이수민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해 주세요. 어디를 보고 인사를 드리면 카메라를 보고 해주세요. 네. 카메라. 이거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사회부 사건팀의 그 종로 해와라인의 말진을 맡고 있는 46기 이수민입니다. 헤어라인 말진. 말지를 맡고 헤어라인 말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냥 열심히 하고 있다. 경찰서에서 박박 부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막내분이 이 주식 리딩방 사기범을 직접 만나셔가지고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수민 기자 그 어떻게 이 사기범 분과 그러니까. 대면을 할 수가 평소에 좀 친분이 있었나요? 사실 기사도 재밌었지만 그 사람을 어떻게 접촉하게 됐는지 그게 더 사실 궁금했어요. 아, 사실 저는 원래 주식도 안 하고 약간 투자 쪽에 아예 관심이 없거든요. 저 같군요. 실제로 네, 요분도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닌데 그 저희 제보창 중에 그 카카오톡으로 제보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쪽으로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아, 잠깐만, 본인이 네, 본인이. 경찰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한테 직접 제보가 온 거야? 네, 직접 스스로. 대박이다. 그래서 제보가 어떻게 나 사기범이요 이래? 네. 아, 네?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럴 수가 그분의- 있구나. 아니, 처음에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또 거짓말 그쵸. 제보구나. 네. 그래서 막 돈 사진이랑 이제 뭐 슈퍼카 사진은 뭐 여러 개 보내시면서 뭐 친구들이랑 뭐 이때부터 이때까지 뭐 주식 리딩방을 표방해서 사기를 쳤다. 오. 근데 뭐 경찰에도 자수할 건데 그 언론에도 약간 좀 이걸 알려서 피해자분들을 조금 더 찾기 위해서 제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대박이다. 이런 경우가 있나? 돈다발을 찍어서 자기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익이라고 이제 찍어서 보낸 거예요. 저한테. 네네. 근데 그건 아마 사진은 다 과거에 찍어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내가 플렉스했던 사진 이런 것까지 다 증거로. 야 근데 사회부하면서 그런 사실 행운이랄까 이런 거 잘 없는데. 굴러들어. 굴러들어 아이템. 아이템이. 그러니까 그런 걸 왜 올렸는지는 이따 물어보실 거죠? 그렇죠. 빨리 물어봐 주세요. 궁금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근데 저희도 약간 이 리포트를 보고 어떻게 이 사람은 이게 제보를 하기 너무 신기했는데 바로 물어봐. KBS 유튜브에 존 강님은요. 근데 존이 이름인가 성인가 원래? 존도 성 아니야? 정준하 존 이름. 존 이름이야? 아 죄송합니다. 존박이 박이냐 거의 그런 수준. 아 맞네. 난 성이 두 개 연달아인 줄 알았어. 자 강존님께서 자수한 게 아니라 KBS가 연출해서 방송한 거네. 이거 연출이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의심할 만하죠. 네, 일반인 분들은.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그 카톡이 왔어. 그래서 어떻게 이게 딱 접촉을 하게 됐습니까? 그 카톡이 왔었고 그 당시에 그 저희 뭐 사회부 내근 하시는 분께서 우선 먼저 연락을 하셨어요. 연락을 하시고 그 제보 내용 자체가 약간 좀 거짓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좀 넘겨주셔서 제가 직접 이제 제보자분이랑 통화를 하게 됐어요. 통화해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서 여기 뭐 인터뷰룸에서 만난 건가? 네네 인터뷰룸에서 만났어요. 아 KBS 오시라고? 네네. 출입 증거나 드리고. 자수하기 전인 거죠. 경찰에. 경찰에 이미 자수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보를 저희 쪽으로 주셔가지고 네. 구속이 안 되셨구나. 네네. 도주 우려가 없으시기 때문에 구속은 안 됐습니다. 왜 도주 우려가 없죠 이분은? 직업이 일정한가? 아니요 사실 거주지랑 뭐 직업은 이런 거죠. 무직이시고 네. 거주지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원래 살고 계세요. 그런데 계속 스스로 자수를 한 것도 있고 경찰 쪽에서도 약간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치 자수도 하고 뭐 제보도 하겠다고 하니까 얘는 도주 우려는 좀 없구나라고. 인상이나 스펙을 얘기해 줘요. 어떤 분이었어요? 만났는데 우리는 어떤 약간 분이. 생각하면은 늘 이렇게 주식 리딩방 사기만 하면 약간 그 명탐정 코난의 범인같이 이렇게 새까맣게 이렇게 나와서 손만 이렇게 나와서 무섭잖아. 어떤 분이었어요? 인상이 딱 봤을 때. 그냥 진짜 길 가다가 쉽게 볼 수 있는 인상이었어요. 몇 몇 살쯤 살? 되는. 그러니까 저보다 어리세요. 진짜? 네. 대박이다. 네, 저보다 어리시고 본인이 그냥- 지금 23살이죠?
진짜 애쓴다 애써. 그분은 10대요? 그분은 몇 살 정도 된 분이었어요? 그분 20대 후반이세요. 20대 후반. 네. 야, 20대 후반에 그런 머스마요? 네, 남자분이세요. 리포트 안 봤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범인 이분은 그러니까 주식 리딩방을 판 게 아니라 주식 리딩방인 척하고 사기를 친 거잖아요. 네네. 이분의 수법을 좀 설명을 살짝 해주시죠. 어떻게 하는 건지. 여기 너무 존칭을 쓰지 않는 걸로 해요. 그래요. 음. 아, 그래도 뭐 제보를 준 사람이니까 뭔가 사기범. 제보자로 해야 되나? 쓸 수 있지. 사기범분. 사기범분, 범죄자분. 그 우선 카카오톡으로 사람들한테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카카오톡을 본인 계정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텔레그램에서 그러니까 좀 이분 뭐 전문 표현인데 뭐 알박기라는 아이디를 쓰는데요. 알바기가 아니고 알바. 알바기? 아, 예. 그래서 그 카카오톡 아이디를 한 개에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걸 텔레그램에서 사서 이제 또 오픈 채팅방이라고 좀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카톡방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좀 아이돌 팬들이 많은 방 그런 방에 들어가서 이제 아이돌과 관련된 물건들 있잖아요. 그 굿즈라고 하는데 자기가 굿즈를 무료 나눔하겠다면서 그러면 받고 싶으면은 자기 그 카톡 그 신청하라고 하면서 링크를 하나 보내준대요. 굿즈를 무료 나눔하려는데 받고 싶으신 분 여기로 연락주세요 하고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연락이 엄청 쌓여요. 굿즈를 내일 보내드릴 텐데 대신 이제 조건이 있다. 3-4시간 정도만 카카오톡 아이디를 쓰면 안 됩니다. 훔친 아이디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바꿔 주식 전문가로 둔갑시켰습니다. 근데 사실 학생들은 뭘 모르잖아요. 어린 친구들은. 그래서 실제로 그럼 무료로 주신다면 받겠다 네. 하고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대요. 이제 그러면 그분들한테 굿즈를 실제로 줄 것처럼 주려면 이제 택배로 줘야 되니까 뭐 주소나 연락처나 이름이나 이런 양식들을 조금 받아낸대요. 받아내서 이제 그럼 그 사람이 뭐 써서 줄 거 아니에요, 학생분들이. 그러면 갑자기 약간 좀 태도를 바꿔서 실제로 뭐 주진 않을 거지만 물건을 줄 테니까 나 너 카카오톡 아이디 새벽에 한 3-4시간 정도만 쓰겠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럼 학생들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뭐 이상해서 나 그럼 신고할 거다 무슨 말씀이시냐라고 하면은 이제 오히려 좀 아이들이니까 좀 협박을 하는 거죠. 나 너 이름도 알고 집도 알고 이제 뭐 너 전화번호도 아는데 너 행동 처신 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아이들이 협박을 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넘겨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카카오톡 아이디를 받으면 이제 뭐 원래는 그 친구들의 이름이랑 사진이랑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이제 뭐 그런 거를 이제 다 바꾸는 거죠. 무슨 팀장 해가지고 막 정장 사진 이런 거 박아놓고 뭐 뒤에 막 돈 사진 막 이런 거 깔아놓고 네. 실제로 그 전문가인 것처럼 이제 카카오톡 프로필을 바꿔서 이제 딱 준비를 해놔요. 잠깐, 근데 난 그 대목 진짜 이해가 안 됐던 게 그러면 그 학생이 아침에 일어나 보면 내가 막 프로사가 바뀌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설명이 되는데 그게 이제 그 계정으로 네. 이제 홍보 글을 뿌리잖아요. 네. 근데 카카오톡에서는 그러니까 동시에 일정 개수의 카카오톡을 다 이렇게 뿌리면은 이게 계정이 이게 잘못된 줄 알고 아예 정지를 시켜버린대 카카오톡 측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거 번호를 주고 다음날 자기 카카오톡 계정이 그냥 정지가 돼 있는 거예요. 새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 난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럼 일회성으로 얘 거를 최대한 써먹고 네네. 그냥 정지시켜버리고 네. 그걸 통해서 다른 방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장사하는 거구나. 네네. 악질이네요. 진짜 악질이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초반에 인터뷰를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냐, 그러니까 주식 리딩방에 어떤 분들이 모이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이른바 피해자인가라고 하는데 일단 그렇게 주식방을 파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자기가 전문가인 것처럼 홍보글을 뿌린다는 거죠. 홍보글은 어떻게 뿌려요? 그 홍보글도 역시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살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종류마다 다른데 뭐 주소를 살 수도 있고 번호를 살 수도 있고 종류가 다른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번호를 산 거죠. 그래서 약 10,000건 정도의 번호를 산다고 해요. 그게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100만 원 내고 10,000건 받고 하면은 확률적으로 10개 중에 한 8, 9개 정도는 실제로 있는 번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00건의 번호를 그 아까 뺏은 그 카카오톡에 다 친구 추가를 시킨대요. 친구 추가를 시킨 다음에 이제 그거를 10명 단위로 잘라서 단톡방을 만들고 그 단톡방 안에
이제 내가 이러이러한 투자 자문업자인데 뭐 재테크 투자를 도와주겠다 하면서 자기 사이트 링크를 뿌린대요. 그러면 사실 그게 뭐 아시는 분들은 또 이게 광고구나 사기구나 하시겠지만 보통 주식 완전 초보자분들이라던가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혹해서 넘어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네. 그러면 그 사이트 링크를 눌러서 그 요 일당이 만든 사이트에 좀 접속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홍보글을 뿌릴 카카오 아이디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애들한테 아이돌 이걸 한다고 굿즈를 준다고 이게 일단 첫 번째 거짓말을 해가지고 모아서 그 애들의 아이디로 홍보글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산 이제 전화번호들에게 쫙 뿌린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오픈 카카오 방으로 아니 다른 사이트로를 눌러보면서 거기서 회원 가입을 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네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기가. 그래서 링크를 누를 거잖아요. 음. 그러면은 이제 또 요분들이 만든 사이트가 뜨게 되는데 홍보글 링크를 누르면 가짜 투자 자문 사이트로 연결되는데 여기서 회원 가입을 하면 300명 정도가 있는 전용 채팅방으로 초대해 각종 투자 성공 사례와 사진을 볼 수 있게 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이트 상단에는 무슨 땡땡 투자 그룹 해가지고 실제로 음. 있는 회사인 것처럼 써놓고 약간 그 배너 같은 데에는 뭐 주식 종목이라든지 뭐 추천이라든지 실제로 그럴 법한 사이트를 만들어둔대요. 만들어두면은 근데 실제로 메뉴를 누르면 뭐 회원 가입을 해야 볼 수 있게 해가지고 이제 실제 바깥에서 회원 가입을 안 하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선 회원 가입을 하도록 유도를 한대요. 그런 다음에 회원 가입을 이분들이 막상 뭐 개인정보 넣고 하시면은 이제 회원 전용 채팅방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만든 또 다른 채팅방에 이제 초대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웹사이트는 기본적으로 깡통이겠네. 아무것도 없겠네 아무것도 그냥 없네. 이거는. 그것도 또 텔레그램에서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업체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자, 그래서 그 정말 그러면 이것까지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결국 또 비밀 채팅방에 모인다는 거죠? 네. 거기는 어떤 방인 거예요? 그 비밀 채팅방에는 이제 아까는 한 10명 단위로 끊어져 있었잖아요. 여긴 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한 350명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초대된 것 마냥 이제 그 카톡방에 초대되는 건데 실제로는 그 카톡방에 있는 사람은 딱 둘이에요. 방금 초대된 피해자 한 명하고 나머지 하나는 요 일당 중 하나. 그래서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카카오톡 계정을 한 300개 만들어 놓고 네. 각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잘 일어나셨어요 뭐 이런 거 올리고 어떤 사람은 와. 5천 넣었는데 이만큼 수익이 들어왔어요. 이제 막 사진 같은 거 올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각자 역할이 혼자 그러니까 그거 하는 사람은 계속 그것만 하고 있대요. 컴퓨터 붙잡고. 혼자서 300개의 역할을 소화를 해야 되니까 하루 종일 컴퓨터만 잡고 자기 혼자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천인데 막 4억이 입금됐다 이런 포트자들의 현재 잔액 4억 5천 막 이렇게 수당은 바꾸는 거죠. 그럼 자기 자아가 한 300개 되는 거잖아. 네. 대단한 노동이다 그것도.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그거 하는 사람이 약간 잔머리가 되게 좋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일당이 몇 명이래요? 자기 그 동료들이? 일단은 뭐 중간에 나간 사람도 있고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7, 8명 정도 7, 되는 것 8명. 같아요. 근데 그 300명의 역할을 한 사람이 다 한다는 네네. 거 아니에요? 네. 아까 내가 한 말 다 기억해야 되잖아. 아니 근데 모르는 그 초대된 그 회원이 보기에는 정말로 300명이 그 그러니까. 안에서 정보를 정말 활발하게 교환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수익을 그러니까 사라고 할 때 사고 팔라고 할 때 팔아서 수익을 본 것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 몰카네. 이건 그 트루먼 쇼 같은 거잖아, 완전히. 그렇죠. 그렇죠. 조작한 사진 같은 것도 올려서 진짜 돈 번 것처럼 사람을 속이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친구들이라고 그러니까. 같이 있는 단톡방이 혹시 그럴 수 있잖아요. 있어. 사실은 본인 혼자 있는 걸 수도 있어. 본인이랑 친구랑 딱 2명 있는 방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있는 방도. 근데 워낙 요즘에 그런 방이 워낙 많으니까. 맞아요. 뭐 코인 방도 많고 뭐 영차 하잖아요. 같이 네. 영암차하고. 근데 이 방도 그런 방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거기까지 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약간 사람이 혹하잖아요. 그런 걸 뭐 5천 넣었는데 얼마 숨겼어요? 네. 막 그리고 이게 뭐 한두 번 본다고 해서 약간 혹하진 않고 한 2, 3일 정도 계신데요. 한 번 방에 들어가면은. 보통 네, 그래서 눈팅. 아, 그쵸. 한 좀 며칠 지켜보고 아 이거 좀 괜찮겠다 싶으면은 아 그럼 나도 투자를 하려면 어디에다 해야 되냐 문의를 하면 드디어 딱 물어보는 것이요. 네, 그럼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좌 번호를 알려준대요. 근데 여기는 카드 결제 절대 안 되고 무조건 현금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금으로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입금하게끔. 최소 1,000만 원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각각의 뭐 일당마다 그 규모는 다른데 요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1,000만 원. 밑으로는 안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방이 한 개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동시에 굴리는 게. 네. 그럼 그분은 300개의 자아를 299개의 자아를 여러 개씩 몇천 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와 그걸 굴리면서 한 명이 미끼를 딱 물면은 아 물었구나. 그러면 계좌번호 보내고 여기로 뭐 최소 1,000만 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정보값인 거예요? 아니면 1,000만 원을 운용해 준다고 한 거예요? 뭐 정보를 주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네, 그냥 뭔가를 좀 해줄 것처럼. 그러니까 멤버십으로 1,000만 원 주면 그렇지. 가입비지 가입비. 그러니까 그 우리가 고급 정보를 주겠다. 주식에 대한 이런 정보를 거잖아요. 주겠다는 그렇죠? 거지. 자 그럼 예를 들어 그분이 줬어. 입금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입금을 하고 다시 원래 그 사이트에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회원 가입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실제로 그분한테 보여지는 화면 자체가 아까 뭐 처음에 말했던 뭐 주식 종목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고 다 사행성 게임밖에 없대요. 홀짝 게임 같은 거. 내가 처음에 잘못 들어왔나 이럴 거 아니야. 네, 그쵸, 새로 그쵸. 고침하고. 그 근데 잘못 들어가서 뭐 돈 돌려달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뭐 실제로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갑자기 있고 거기서 해서 갑자기 이게 처음에 돈을 입금하면 들어온 길에 그냥 게임. 이게 처음에 돈을 입금하면 카카오톡으로 말을 해준대요. 이게 사실 주식 리딩방 아니고 오. 사행성 불법 도박 사이트다라고 말을 해줘서 아 그럼 내 돈 돌려달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거에 제가 정확히 어떤 워딩을 써서 속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예쁜 말로 포장해서 게임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게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갑자기? 주식하려고 1,000만 원을 가입비로 냈는데 아 님이 주신 1,000만 원 사실은 우리가 도박 사이트에 그냥 디파짓으로 그냥 들어가는 돈이다. 놀래면 노세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거 취재를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뭐 1,000만 원을 내고 도박 사이트잖아요. 도박 사이트인데 자기가 채팅방에서 속아서 봤던 것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넣었는데 뭐 4억이 돼서 돌아왔으면 이 사람은 5천만 원 넣어서 게임에서 4억이 왔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혹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전자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그 도박을 해서 돈을 벌려면은 도박을 해서 내가 그 돈을 출금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 여전히 여전히 그 대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연기를 너무 잘한 거지. 그렇지 그분이 이제 상을 받아야 되는 분인데 아무튼 근데 그분은 야, 기본적으로 도박 사이트면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내가 넣은 돈을 뺄 수가 있어야 그게 도박 사이트지. 그렇죠. 1,000만 원을 안 빠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빠지죠. 그게 뭐야? 그게 뭐 도박 사이트야? 그냥 돈 뺏긴 거지. 그러니까 돈 뺏긴 건데 막 사람들이 막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은 약간 지금 사이트가 먹통이 됐다라던가 그러니까 핑계를 계속 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차피 나중에는 뭐 신고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신고 누적의 최대치를 만들 때까지 계속 미루는 거예요. 빡치게. 네, 빡치게 이따가 미루고. 해드리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사이트가 지금 안 된다, 지금 고치고 있다라든지. 그래서 이게 신고치가 최대로 누적이 되면은 그 사이에 계좌에서 돈을 빼고 사이트를 폭파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제가 지금 얘기를 끝까지 들은 게 뭐냐면은 이게 끝까지 들어야 이게 흐름이 이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쭉 가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누가 속냐? 어? 에이 이런 거에 낚이겠냐 싶으시죠? 본인은 안 당할 것 같으시죠? 자 그러면 이분들이 1,000만 원 정도 지금 받았는데 그럼 범죄 수익이 얼마 정도 된다고 하시나요? 얼마나 벌었대요? 범행 기간이 한 1년 3개월 정도 되는데요. 토탈 한 3-40억 정도라고 하시고요. 보통은 3개월 사이트 운영하고 닫고 이런 식으로 4번의 범행을 하셨는데 한 번 할 때마다 한 10억 정도 벌었다고 하세요. 3개월에 10억이면은 이제 한 달에 3억 3천이네요. 한 달에 3억 3천이면은 33명이라는 건가? 최소? 그죠? 1,000만 원씩이라고 치면 대충 한 달에 그러니까 하루에 한 명씩 걸리는 거야. 아 그렇죠. 와. 그 이게 총 수익이 그렇다는 거죠? 이분 혼자 이제 먹은 돈이 아니라 그죠? 네네 그 총 수익이 한 달에 33명 정도씩 하루에 한 명씩 걸린다고 합니다. 참 이게 여러분 이게 본인은 지금 들으면서 이게 말이 되냐 싶겠지만 여러분 당신일 수도 있고 본인의 지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당하는 분들이. 자 그런데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덕후 익명 댓글 정혁 기자 좀 읽으시죠. 덕후 익명으로요. 이렇게 절박한 사람들 상대로 사기치는 것 봐 진짜 악마도 한 수 접는다.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이 이런 방송 운영을 참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를 하면서 여쭤봤었는데 보통 그러니까 경제적 사정이 좀 좋지 않은 주부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다고요. 주부? 좀 급한 돈이 필요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고 실제로 뭐 자녀 수술비까지 요게 좀 되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피해를 당해도 가족한테 말을 못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진짜 쓰레기인 거잖아요. 본인이 그분이. 근데 참 그런 얘기를 술술 하시네. 예, 하시더라고요. 어. 뭐 이런 분들도 뭐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시면서 뭐 본인이 들은 바로는 실제로 뭐 목숨을 끊으신 분들도 계셨다. 아 진짜. 네네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1,000만 원으로 목숨을 끊으시는 경우도 있죠. 또 이게 또 수익이 없으신 분들이 또 억지로 이렇게 빚내서 이거 하나를 꼭 불려야 돼가지고 그렇게 하셨다가 이제 도무지 갚을 길이 없어져 버리면 힘든 분들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그 다른 아이템 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다 모두가 양질의 정보를 다 듣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보 접근성이 좋아서 고급 정보를 더 빨리 알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일상적으로 알지만은 되게 이런 걸 많이 안 접해본 분들은 정말 순진하게 당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KBS 같은 공영방송 이런 걸 계속 알려야 되고 자꾸 이제 퍼뜨려야 되는 그 의무 중에 하나라는 게 또 그런 이유가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여기 18페이지에 오구정 기자가 8페이지에 덕후 제일 밑에 댓글 좀 읽어주세요. 덕후에서 익명으로요. 저 피해자들도 자기가 이렇게 당할 줄 몰랐겠지. 당연한 거야. 처음엔 의심이 가도 저렇게 사진까지 본격적으로 조작하면 점점 무뎌질걸? 보이스피싱도 왜 속아? 이러지만 정작 나중엔 본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음. 근데 이제 피해자분들이 아니 처음에 내가 딱 입금했는데 일단 사이트가 달라졌어. 그럼 바로 경찰 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신고를 못 하시게 만드는 그런 기재가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그 기재가 보통 약간 일당의 그 협박인데요. 이 사람들이 우선 돈 입금되면은 자신들의 정체를 밝힌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행성 불법 도박 사이트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정보를 잘 모르시거나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 나도 우선 사이트에 가입했으니까 혹시 나도 같이 처벌받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협박을 한대 하지 뭐 처벌받거나 이런 거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분들은 뭐 너네가 신고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말했는데 그래도 네가 가만히 있지 않았느냐. 우리는 불법 사이트라고 말했다. 그래서 약간 좀 같이 처벌을 받을 것처럼 얘기를 해서 이제 겁이 나서 신고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겠지만 만약에 주부라면 이게 좀 가족들한테도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 돈을 예를 들어 뭐 생활비를 모아가지고 아니면 가족들의 어떤 적금이었다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 그 돈을 날리면 그거 어떻게 얘기하겠어? 저라도 얘기 못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잡힌 거예요? 일당이 다 잡힌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니요. 다 잡힌 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럼 이분만 자수를 하고 뭐 몇 분 정도만 들어가고 그런 거. 요분 자수하시고 이제 경찰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제 루리앱의 노바디 원추님이 안 당한 게 최고고 당했다고 해도 신고가 답이다. 그냥 신고해라. 이게 전화 무슨 뭐 검찰청 누굽니다 이런 보이스피싱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지금이야 많이 퍼져서 그러지만은 이제 뭔가 이런 모르는 거에 대해서 겁먹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예, 죄가 없는데도. 피해자 탓하잖아요. 너 그, 바보, 네가- 바보같이 거기다 속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진짜 이 뭐 범죄 조직이랑 얽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신데. 자 다음에 수고광자 박희준님이 저도 당했는데 신고할 것이 없었어요. 금감원 홈피드 가보고 소비자 고발원에도 전화해봐도 별 도움이 안 돼요. 경찰이 단속하고 금감원에도 적극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내가 이런 거 당한 것 같다. 그러면 어디에 신고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원래 주식 리딩방 관련한 피해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에 바로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한 게요. 1339. 네. 요거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분들이 은행에 신고하시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요 계좌에 돈을 넣었는데 얘네가 좀 사기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은행 직원분들이 이제 뭐 얘기를 들으실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히 주식 리딩방은 아니지만 그걸 표방한 사기이다 보니까 은행 직원분들이 오히려 피해자분들한테 되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건 보이스피싱은 아니고 주식 리딩방 쪽 아니냐. 그럼 우리가 계좌 정지를 해줄 수가 없다. 하던가 아니면은 그러면은 이분들은 실제로 뭐 주식 이런 종목을 추천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래는 주식 종목 추천을 받으러 들어갔으니까 아유 그렇네요 하면서 신고가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을 찾고 싶으니까 은행에 일단 물어보겠지. 얼마나 절박하겠어. 그럼요. 갑자기. 좀 그게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보배드림 댓글 좀 읽어주시죠. 좀 다음 것도. 보배드림 반사르도님이 짱 박을 거 다 박았구만. 네이버에 VALL 땡땡땡님이 몰수할 돈이 있을까? 자, 방금 오규정 기자 말처럼 이게 피해금 이제 돈이 환수가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뭐 잡힌다고 하더라도 이게 돈을 근데 이 사람이 자수를 했다고 하는데 다 어디 쓰고 자수했는지 다 짱박아 짱박아 놓고 마늘밭에다 묻어놨는지 마늘밭에 묻어놨는지 지금 아무데나 캐면 지금 원피스 같이 막 튀어나오는지 돈이 그게 뭐 모르잖아요 지금. 뭐 슈퍼카도 굴렸다고 하니까 슈퍼카가 뭐 몇 천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몇 억씩 하는데 그래서 이 뭐 어떻게 그 혹시 그런 거 안 물어봤어요? 그 30억 다 어떻게 했냐고. 사실 근데 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총책이라고 하죠. 그 우두머리 빼고는 다 월급제였대요. 페이 사기꾼인 거야? 네, 그러니까 월급 일정 금액을 주고 나머지 수익은 그 총책이 다 가져가는 구조로 이제 수익 배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더 위험한 일을 할수록 좀 더 중요도가 높은 일을 할수록 월급을 더 많이 주고 좀 상대적으로 좀 더 쉬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돈을 적게 받고 이런 구조였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연봉 얼마 정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달에 시작이 150이었을걸요 아마. 한 달에 150이요? 이 양반은 그 조직에서 위치가 어떻게 돼요? 높지 않아요. 그게 높지 않네. 지금 네. 시작이 150이라는 거 보니까 높지 않으신 분인데 네. 제일 많이 받을 땐 그래도 그거보다 좀 많이 받으셨겠네요. 네네. 점점 올라가는 식으로. 하지만 총책이 대부분 먹었다. 총책은 지금 튀었겠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디 있는지나 이런 거. 튀고 아니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안 되지. 세상에 굉장히 많이 얘기해야지. 한국에 없겠죠. 총책은 지금 뭐 한국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고 지금 이거를 또 이런 걸 어디서 또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쵸. 지금 이 순간에도. 자 근데 궁금한 게 이분이 왜 자수를 했을까? KBS 유튜브 댓글 오기정 기자 좀 읽어주세요. KBS 유튜브에서 노페이님이 자수도 형 적게 받으려는 계획이지 표면적으로는 양심 고백이지 있는 돈 다 쓰고 금전적으로는 손해볼 거 없으니 마지막 계획으로 형량 낮추려는 거잖아. 강병용님이요. 이런 분들 보면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문제가 있거나 팽당하고 온 거. 저도 이거 의심했어요.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반면에 KBS 사이트에 Unworthy Servant 2님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자수도 하고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인터뷰도 했을까?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보고 죄책감에 마음을 돌이켰을까? 또 네이버에 LIGH 땡땡님은 그래 용기에다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는 좀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뭐 그러세요. 뭐 심리적 가심도 들긴 합니다만 자수하는 게 쉽진 않죠. 그렇죠. 아무리 네. 어떤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자수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큰 그쵸.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이분은 좀 궁금했어요. 왜 자수와 KBS 제보까지 하게 되는지 좀 약간 물론 뭐 이미 사기를 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다 믿을 수 없지만은 그래도 좀 뭐라고 그 말씀을 킹리적 가심 뭔데요? 킹리적 가심은 저는 좀 강병용 느낌이죠. 약간 두 번째 댓글 같이 약간 거기서 그 뭔가 좀 총책이랑 뭔가 틀어져가지고 뭘 못 받았거나 왜 그런 거. 아니면 월급 체계나 이런 거에 불만을 그 이명박의 가졌을 수 집사 그분 같이 그런 게 아닐까. 자 정답은 뭐. 그래서 저희도 궁금하니까 당연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수까지는 뭐 할 수 있는데 사실 언론사에 제보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본인이 범인인데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일을 끝나고 나서 돈 쓸 때는 좋았던 건 사실인데 지나고 나니까 양심의 가책 같은 게 많이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약간 피해자분들의 사연을 알게 됐을 때라든지 약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요 피해를 입고 와서 목숨을 끊으신 분들이란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우선 너무 많이 남았고 그 자수하기 전에 그런 피해자 그 모임 같은 게 있잖아요. 네이버 카페나 이런 걸 한번 돌아다녀 봤대요. 돌아다녀 봤는데 그분들 사는 게 정말 자기가 봤을 때 진짜 사는 게 아니었다 하면서 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피해자분들한테 약간 사죄하는 마음이 좀 가장 크신 것 같았어요. 이게 그 말을 직접 들었을 때 믿어졌어요? 느낌이 반만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피해자 글을 봤을 때 사실 저희도 그런 피해 제보 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봤을 때 저희도 솔직히 그냥 아무 관계 없는데 봤을 때도 마음이 이 정도로 불편한데 실제로 자기가 저지른 일에 죄책감을 갖고 있으면 더 많이 불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이게 이분이 지금 경찰 수사로 잡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안 잡히고 그냥 다른 일 하고 살면 되는데 본인이 이제 직접 경찰서로 간 거잖아요. 네. 자수와 그리고 더불어서 제보까지 한 거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그게 진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가끔 착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착한 사람도 있어. 근데 이수민 기자 느끼기에 나머지 반은 뭐예요, 그러면? 나머지 반은 약간 왜 이제 와서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범행 3년 시점, 정도 하셨다고 했죠 이걸. 그러니까 범행은 1년 3개월 정도 하셨는데 1년 3개월. 그 시점이 작년이에요. 음. 그렇다 보니까 시점이 조금 지났는데 왜 시기가 조금 더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마지막 범행을 한 게 작년이요. 작년이었던 거죠. 그러면 거의 한 6개월 지나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 경찰 조사 받고 계시고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경찰 조사에서 싹 다 불겠네. 그러니까 본인은 엄청 최대한 협조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번 계기로 이 총책분 제일 많이 버신 분 잡히셔서 그분이 이제 먹으신 돈도 이 피해자분들 확인이 좀 되면 좀 다 돌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잘 안 떠오르거든.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이수민 기자 얘기한 거 말고 뭔가 꿍꿍이가 음모가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래서 얻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그분이 얻는 이익이 별로 안 떠오르는데 예. 형량. 아니 안 잡힐 거였는데 내가 이거 자수 안 했으면 하여튼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사실 되게 저희가 이제 기자 생활 하면서 약간 겪기 힘든 그냥 독특한 이런 처음 케이스였어요. 봤어. 저 처음 봤어. 이런 경우는. 그거를 자기가 한 잘못을 보도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쵸. 사기꾼 분들이 그래도 KBS를 신뢰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만 제보했대요? 네, 제보는 저희 쪽에만 해주셨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수법으로 사기를 쳤으니 최소한 다른 사람들은 요 수법으로 피해를 안 당하지 당했으면. 말아라. 이런 의도가 좀 크신 것 같아요. 대들기에서 얘기한 것도 그런 좀 많이 널리 좀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고 다른 사기꾼 분들도 저희 KBS에 제보를 주시면 이수민 기자가 잘 취재를 할 거죠. 해야죠. 사기꾼 분들 주로 이제 이수민 기자한테 많이 제보를 주시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주식으로 막 돈을 벌었다니까 맞아. 속하잖아. 근데 벌었다는 사람만 얘기하지. 근데 아니 벌어도 그거를 본인이 잃은 거랑 합쳐서 그게 진짜 수익인지 그리고 그게 진짜 현금으로 현실화된 수익인지 이걸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빼고 다 돈 번 거 같잖아. 맞아. 약간 내가 바보 같잖아. 맞아. 그러니까 더 빨리 하고 싶잖아. 근데 그게 사실은 도박의 욕망이지 투자의 욕망이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물론 이렇게 무슨 뭐 이런데 되게 통달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뭐 통달하셨잖아요. 주변에서 너무 요새 이거는 무슨 진짜 코인은 더 심하고 너무 좀 심한데 이런 이제 피해가 그러니까 그런 욕망을 가지면 이런 데 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욕망 때문에 사람이 약간 마음이 급해지고 뭔가 길이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럴 때 헛걸음을 찰 수가 있는데 그걸 그 심리를 딱 이용해서 그쵸. 그런 방식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명씩 이렇게 한 달에 33명씩 이렇게 걸려서 30억에 이게 뭐 이거 하나만 이런 게 아니겠죠. 여기저기 다 성행하고 있겠죠. 이런 거를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그냥 사기인 거잖아요. 이건 아예 이건 주식 리딩방도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 리딩방인 척하는 거잖아요. 네. 그 주식 리딩방도 있어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잖아요. 이거 아예 그냥 이거는 그냥 아예 생 사기인 거잖아요. 이런 거를 구별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좀 있을까요? 시청자분들이 좀 앞으로 내가 하더라도 이런 건 좀 피해야겠다 이런 좀 교훈 같은 걸 좀 주신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게 생 사기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피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솔직히 저도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했어요. 불러옵니다. 피하세요. 그냥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인터뷰하면서 네.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실제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이분 같은 경우에 말씀하시는 게 그냥 문자로 무슨 링크가 오거나 카카오톡으로 무슨 모르는 링크면 무조건 누르지 마라.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광고성 막 메시지 막 동의 이런 거 체크하는 란들이 있잖아요. 그런 란들을 절대 누르지 말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경험한 바로 보면은 하루에 그러니까 좀 자주 스팸 문자가 오거나 그런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을 땐 내 개인정보는 이미 내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고 빨리 번호를 바꾸거나 좀 계정을 바꾸는 걸 좀 추천하시더라고요. 자 이수민 기자 이거 본인이 그래도 최근에 취재한 거 중에서 김포 그 전철 이후로 그거 이수민 기자 했지? 뭐예요? 주말에 보고 그게 진짜 힘들었겠다. 김포 전철? 본인이 그 골드라인을 골드라인 새벽에 썼던. 직접 타고 댓글 1,600개 달렸더라.
리포트 보면은 확 와닿더라. 진짜 정말 못하겠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꽤 뭐랄까 주목도가 높은 리포터였는데 어떻게 하시고 나서 어땠어요? 하고 나서 음. 그냥 약간 좀 얼떨떨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러니까 좀 주변 다른 선배분들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자 오늘 처음으로 대리기 그 전에 본 적 있습니까? 네. 이승민 기자? 아 그래요? 없다는 그냥 혼내려고. 그렇습니다. 그 보던 대리기 처음으로 출연했는데 오늘 소감이 어떠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회사 들어오고 나서 여기에 처음 와가지고 저는 그냥 너무 신기했어요. 이 시간 자체가. 뭔가 이제 방송국 입사한 느낌이고 이제. 부여.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이제 사람들이 피해 받는 이론 이 사회부 아이템 앞으로 이수민 기자 많이 취재할 텐데 앞으로 보시면 많이 이제 네이버나 다음에 보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요렇게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대들기는요 매주 수목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 업로드됩니다. 네, 저 이수민 기자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졌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방송은 이제 곧 끝이 나지만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여러분의 따스한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방송을 너무 잘하는구만. 한마디를 절지 않고.